이러한 식품들이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제시기TV의 아몰랑입니다. 가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분입니다. 매년 여름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입니다. 국어사전에 다이어트는 음식 조절,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을 증진을 위해서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을 이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기TV에 맞게 식품을 예를 들어 얘기해 볼까요? 아몰랑님은 다이어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닭가슴살, 곤약, 두부 그리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식품들이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거 가부님께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 중에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예를 들어 어떤 성분들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소재는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초대사량 증진 소재, 혈당 및 인슐린 억제 소재, 식욕 조절 소재, 포만감 부여 소재, 탄수화물 및 지방산 흡수를 억제하는 소재, 이를 포함하는 염증 유발 억제 소재 등 6가지의 소재로 구분돼서 건강기능식품 즉 다이어트 제품을 만드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초파리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고지방식을 섭취하는 동안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재를 첨가해서 체지방량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식품 소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 바로 살이 쪄서 그러겠죠. 그래서 비만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다이어트에 효과 있는 소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살이 쪘다, 살이 찌지 않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지표는 BMI 지수입니다. BMI 지수는 체중과 신체의 비로 나타난 것이 바로 BMI 지수고, 한국에 있어서의 BMI 지수에 의한 과체중, WHO에서 정한 과체중의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BMI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3은 과체중으로 보는 반면에 WHO에서는 BMI 지수가 30이 넘는 경우에는 비만으로 보고 있고 30에서 25 사이는 과체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체구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BMI 지수의 기준이 조금 높은 듯해 보이고, 동양권, 특히 한국 사람은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기 때문에 BMI 지수에 해당되는 기준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BMI 지수만을 가지고선 비만이다, 비만이 아니다를 정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똑같은 BMI 지수를 가지는 두 가지 체형의 경우 근육으로 다져진 사람과 체지방, 즉 지방 함량이 많은 사람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MI 지수 이외에 쓸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체지방량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체지방량이 20% 이상, 여성의 경우는 체지방량이 30%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만이라는 정의는 BMI 지수하고 체지방량을 같이 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체지방이 증가해서 비만이 생기게 되면 결국 지방세포와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방세포는 우리 몸을 형성하는 근육세포와는 달리 90% 이상의 건조 중량을 가지고 있고 85%가 지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지방세포는 크기와 숫자가 문제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숫자는 3번 정도 증가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임신 후반기, 태어나서 1년 동안 청소년기에 지방세포 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중이 늘어나면은 초기에는 세포의 크기만 증가하다가 지속적으로 영양성분이 과잉 공급되면은 세포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또 늘어난 숫자에 더불어서 지방의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포 수도 늘어나고 지방의 세포의 크기도 늘어나게 되면은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체중을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지방세포 수는 그대로 있고 지방세포의 크기만 감소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하는 노력을 중단하게 되면은 체지방을 축적하는 지방의 세포 숫자는 그대로 있고 크기만 줄었기 때문에 다시 지방이 축적되는 이러한 요요 현상이 쉽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지방세포가 줄지 않고 지방의 크기만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2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하나는 체중 조절 전략을 수립하고 또 조절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체중 조절 전략은 목표 설정, 행동 패턴 변경, 식이 제한 또는 개선, 약물 처방, 수술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략을 수립한 후에 조절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은 어떤 동반 질환이 감소되거나 또는 체중 감량을 유지하는 최소의 목표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체중 조절 전략과 조절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실시하면은 5년 동안 성공할 가능성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가지 접근 방법을 수립한 후에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체중 조절 목표에 쉽게 도달하기 위한 보조제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소재는 6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지방 연소 또는 기초대사량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소재, 콘주게이티드 리놀레이시드나 녹차, 혈당 및 인슐린을 조절하는 소재, 바나마잎이나 비터메론, 녹차, 폴리페놀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고, 식욕 조절 소재,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에서 5-HTP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포만감 부여하는 소재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지방 또는 탄수화물 흡수 억제 소재로는 식이섬유나 키토산 같은 것들이 권장되고 있고요. 미약하지만 지방세포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는 소재인 오메가3나 리포익시드를 같이 병용할 경우에는 체중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체중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런 6가지의 기능으로 구분되는 소재들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체중 감량 목표를 도달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재미있는 실험 영상과 쉽고 간단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실제 사람에게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희 술딸국님이 이 제품들을 드시고 4주 후에 섭취 후 변화를 확인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몰랑과 가부님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